AI를 단순히 보조 역할로만 써야 되는데 너무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AI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의사결정을 잘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AI가 없으면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큰 문제죠. 네, 맞아요. 무해하면 다르지 무해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무해한노수의 노수입니다. 지난 전편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AI를 도입을 했는데 왜 이 광고 시장은 점점 무너져만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광고 대행사라고 하죠. 정말 많은 곳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을 했는데 왜 차별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이 실태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AI 콘텐츠가 브랜드 자산이 되고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이 브랜드가 단순히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발전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설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AI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톤이나 감성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툴로서, 도구로서 AI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게 AI 시대인데 왜 광고 시장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조직적인 AI 변화에 대한 부재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2025년도 11월이죠. AI는 진짜 광고의 A부터 Z까지 다 녹아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광고 성과는 떨어질까요? 흔히들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단순하실 거예요. 광고 이미지에 들어갈 만한 문구 받고 싶다, 여러 가지 분석 같은 거 없이 카피 제작해줘, 이런 식으로 짧게 프롬프트를 쓰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받으시다 보니까 AI도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런 기반 정보 같은 게 없으면은 100이면 100 다 동일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AI가 꺼내오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범람하는 AI 자료가 다 비슷비슷한 문구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이로 인해서 계속 소비자들은 이거 여기서도 봤던 건데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저하되는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짚어드리자면, 이 AI를 도입하고 쓰는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조직화해서 쓰지? 라는 것에 대해서 부재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단순히 AI 툴을 추가했을 뿐 광고 의사결정에 대한 순서는 우리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한다 라고 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AI를 쓸 때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로만 써야 되는데 너무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하죠. AI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의사결정을 잘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AI가 없으면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큰 문제죠. 네, 맞아요. 결국에는 마케팅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적재적소에 적절한 방향성으로 사용을 하는지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조직에 대한 목표가 다 과거형이다라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AI를 사용을 할 때 광고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과거랑 현재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야 광고 성과가 올라가는데, 단순히 AI로 이 광고를 분석만 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한 AI로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큰 규모의 대행사들도 이 AI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오픈을 했지만 금세 사그라들고 다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를 단순히 홍보를 할 뿐 AI를 통해서 결과까지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대행사들이 무너졌다라고 보거든요. AI 시장이 커가는 건 알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출이 막 올라가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AI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 사람이 해야 되는 액션들은 기존 과거와 별개 다를 게 없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많이 유입이 됐지만 온라인으로 유입을 나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성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 액션 없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는 오프라인도 무너지고 온라인도 무너지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과 지금 시대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실무진 분들 마케팅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동채님의 시선에서 분석을 한다면? AI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은, 옛날에 제가 그 시대를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엑셀 같은
같은 게 처음 나왔을 시대상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다 수기로 작성하시고 정리를 하셨겠죠, 데이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엑셀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을 함으로써 그런 일련의 데이터 정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어 갔잖아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로 쓰는 건 똑같아요. 사람한테 카피 써서 내놔라고 하듯이 AI한테 똑같이 카피 써서 내놔라고 하는 거죠. 더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나타날 거고, AI를.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주춤주춤 떨어지면서 효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단순히 투입하기만 해서는 원하시는 방향성,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사 결정에 대한 시간.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AI 응답을 받기까지 단 1초 1분이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미 문서로 정리를 하고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회의하고 대표님의 승인까지 받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AI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랑 별게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그냥 문서 작업이 빨리 끝났다 뿐이죠. 실무진들이 생각할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의사 결정을 하는 이 스텝이 일단 가장 큰 부재다.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직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구조를 이만 놓아줄 때다. 왜냐하면 저희 그냥 단순히 사람의 감에 대한 부분만 의존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많은 제안을 드립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른 거지, 데이터는 명명백백하게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서가 올라갔을 때 팀장이든 아니면 대표님이든 빠르게 품위를 승인해주는 이러한 스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광고 성과가 올라간다.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얘기할 건, AI를 써가지고 퀄리티가 보장된 것들을 많이 뽑는데 다 여느 곳들이 비슷해요. 수준이 평이하게 올라갔을 뿐 왜 그 이상으로 다 치고 올라가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별다른 분석 없이 카피 짜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툭 하고 던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리 잘 사용한다고 한들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동일한 플로우를 통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AI도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비슷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대답도 다 비슷한 거고요. 그쵸. 그 나오는 대답이 다 비슷할 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건 전문적인 피드백, 발빠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AI를 활용을 한다고 해서 광고 성과가 올라가지 않는다에 대한 맥락이랑 비슷한 게, 여러분들이 분명 인지를 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행동이나 조직에 대한 문화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행사도 브랜드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훨씬 더 적은 비용, 노력으로 더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음에도 실제로 움직이는 실무의 스텝이라든가 플로우, 이런 것들이 그 환경에 맞춰 정착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사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얘기할 부분은 브랜딩을 우리가 차별화하려면 이라는 포인트예요. AI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감정 곡선을 우리가 내세울 건지, 이 브랜드, 이 제품에 대한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그 채널만의 세계관이 자리가 잡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브랜드는 위생적이야, 제품력 좋아, 이것만으로 내세우면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과 브랜드에 대한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대행만 하는 곳들, 여기서는 이 세계관을 자리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사를 이동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한 브랜드랑 협업을 할 때 채널에 대한 세계관을 똑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톤 앤 매너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감정선으로 우리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인스타그램 감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감성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 감정선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해야지, 다른 감정선으로 고객과 소통을 한다면 고객은 그 브랜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감성, 이런 게 단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AI를 통해서 모두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좀 잘 작용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지고 잘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분들은 그로 인해 다른 더 중요한 일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았을 텐데, 이러한 시간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셔서 브랜드 자체, 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색, 어떠한 포인트가 더 고객들한테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전체 콘텐츠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AI를 단순히 툴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조직화해서 사용을 해야지 광고 시장이 다시금 맑아지고 우리 모두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콘텐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요즘 이제 AI가 너무 범람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결국에 빛나는 건 작은 인간성이다. 휴먼 터치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게 이렇게 범람하는 AI 시장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시선이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셔서 꼭 도구로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바라는 건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매주 정기 회의 때 이 영상을 다 같이 한번 시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실무진인 대표자와 결정권자가 느끼는 게 전부 다 다를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는 이런 회의 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그럼 오늘 콘텐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무해한노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해한 마케팅 모두에게 무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무해한 노수 세상에 없는 마케팅 노수가 합니다. 무해한 노수 사람을 지키는 마케팅